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신성델타 테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제 신성델타 테크가 이제 약보합이죠. 2.20%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신성델타 테크의 숨겨진 모멘텀, 즉 수면 아래에 내재되어 있는 모멘텀은 자, 지금 상당하다라고 저는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특허를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먼저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자, 첫 번째, 지금 신성델타 테크의 국내 특허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호재는 이거로부터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돼서 나뭇가지처럼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어떤 호재를 추가적으로 나무 뿌리처럼 야기시킬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있어가지고 오늘의 하락에 있어서 자, 큰 손이죠. 자, 이 거대 수급들은 오늘 어떠한 스탠스로 지금 이제 대응을 했는지, 이 세 가지가 저는 지금 신성델타 테크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다 호재인데요. 지금 노출이 된 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결론만 모두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 담아야 되고 투심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왜 그러는지 주님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신성델타 테크가 아시다시피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허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특허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국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특허의 이런 집중 조명이 이루어진 뿐이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중국, 일본 다른 국가로 확장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국내 쪽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국내 쪽으로만 초점이 일단은 맞춰진 거지만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국내 특허 등록으로만 만족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를 어떻게 확장을 할 전략이냐? 자, 일단은 중국 확장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22조 원의 양자, 22조 원을 들여서 양자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양자에 투자하는 것은 초전도체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초전도체의 큐비트죠. 양자도 여러 가지 큐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전도체 큐비트가, 자, 이게 좋은 이유가 뭐다?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월등한 장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런 특허를 통한 국내 특허의 이제 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적용을 시켰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국내도 중요하지만 분명 중국이라든지 자, 미국 등 다른 여러 국가로의 특허 확장성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우리가 봤을 때 12월 11일자 국내 특허 출원의 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타이트계 합성 물질의 불순물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합성 공정에 대한 특허. 자, 이 부분 출원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아파타이트계 전선제 및 디바이스 방향으로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출원을 한 상황이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퀀텀 에너지가 이번에는 이 특허를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공교롭게도 작년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이석배 대표가 약간 이제 뭐 특허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지금 외부 시선으로 봤을 때는 궁금증, 공개를 안 해서 궁금증을 장악하게 하는, 궁금증을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하는 이러한 부분을 유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올해부터는 뭐다? 특허를 출원을 하면서, 이 특허에 출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감으로 지금 올해부터는 승부를 보려고 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라시아 특허청 승인을 통해서 8개국을 통해 동시에 이제 기술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명분이 절대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 이 PPH 제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국내 특허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지금 여러 국가를 통해서 특허를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국내 특허를 통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럽 특허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유럽 특허 나오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미국 특허보다 먼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 유럽 특허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뭡니까? 미국 특허에 대한 등록도 준비를 한다라는 반증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특허 등록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특허죠. 일본에 대한 부분까지 특허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으로 더욱더 궁극적인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허에 대해서도 각국에 대한 이런 특허에 대해서도 분명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특허를 봤을 때는 뭡니까? PPH 제도를 적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심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늦어봤자 내년 말이에요. 진짜 늦어봤자 올해 말이죠. 진짜 늦어봤자 자 올해 12월이고요. 올해 12월이고 진짜 짧으면은 올해 상반기로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성에너지와 이제 합작사를 출범을 시켰잖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합작사를 출범을 시켰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유라시아 특허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 이 기술을 토대로 더 큰 시연회를 한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APS 미학회 초전도체 실물 공개를 하겠다. 자, 요러한 지금 강력한 의지가 신성 델타테크와의 합작사 출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대한 호재를 유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EU 특허 남아있고 중국, 일본 특허 남아있는데 중국 특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단위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중국 특허에 있어서도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신성델타테크는 사활을 걸 것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내 특허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국내 특허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국내 특허 승인 받고 그렇죠. 특허 등록 받고 이를 토대로 중국까지 나가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승인 전이라 하더라도 미국 승인 전이라 하더라도 뭐가 있을 것이다. 시연회가 있을 것이다. 검증.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때 이것까지 지금 더 큰 그림을 신성델타테크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금 같이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큰 그림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주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주가에 적용이 되었느냐? 단 1도 적용이 안 됐어요. 즉 0.01 요 정도밖에 지금 적용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일희일비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성델타테크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 기업 성장을 안 할 수는 없다.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희일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엉덩이 착 의자에 붙이고 우등생처럼 앉아있자라는 심정으로 투심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퀀텀 에너지와 신성델타테크가 보여줄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수급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냐. 왜냐면은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한다.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자, 그럼 이거 봐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1월 7일 오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기금이 비중을 줄이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일관된 수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관된 수급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양자라는 게 양자뿐만 아니라 초전도체의 중요성은 결론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퀀텀 에너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주도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연기금 또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 부분, 이 특허 등록에 대한 부분, 유라시아 특허 등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왜 이거 유라시아의 특허청 승인을 받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가? 요 생각으로 지금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
아니 상식적으로 유라시아면은 한 대륙이 아니라 8개 대륙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왜 주가가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밖에 안 가냐 이거예요. 더 가야지. 왜? 초전도체인데 안 그래도 지금 양자 있어가지고 불꽃이 지금 지펴진 이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외국계 쪽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외국계 쪽은요 여러분들 한번 발을 들여놓고 빼질 않아요.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다? 맥쿼리다. 지금 맥쿼리가 23년이죠 여러분들. 재작년 11월 30일 날에 얼마를 매수했습니까? 26만 주. 근데 얘네들이 얼마 정도의 매수를 했냐면은 요 날이죠.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가격대에서. 자 근데 이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었잖아요. 분명히 맥쿼리 증권도 어떻습니까? 맥쿼리 증권도 신성델타테크의 주가를 20만 원 이상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안 했어요. 18만 4,800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매도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매수를 한 만큼 매도의 흔적이 있냐 없다. 시장에서는 지금 맥쿼리 증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신성델타테크의 LK99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뭐다 여러분들? 과대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수급을 통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매수를 함으로써 보유를 유지를 함으로써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맥쿼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HSBC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HSBC도 최근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3,000주 들어왔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이제 5,300주예요. 근데 얘들이 일전에 물량을 더 매수했었거든요. 22년에. 근데 그 물량 이제 이게 증권사 데이터로는 22년치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SBC는 지금은 5,000주로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전 데이터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들도 5만 주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UBS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은 했지만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4,000주다. 외국계가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외국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다 양 플러스잖아요. 양의 수를 띠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성델타테크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일관된 수급이 지금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도 마이너스는 아니고 맥쿼리는 발을 아예 담궜어요. 신성델타테크에. 분명히 이 가치를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그 이상 평가했기 때문에 1년이 넘게 지금 보유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오늘 낙폭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떠한 식으로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냐?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자리입니다. 얼마? 10만 원. 10만 원을 기준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큰 조정은 못 준다. 왜? 어차피 연기금이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비중을 더 담을 겁니다. 연기금이 지금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얘들이 오늘 왜 2,000주밖에 매수를 안 했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니까 연기금의 이런 매수세로 봤을 때 변동성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변동성. 근데 안 밀릴 수도 있어요.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락이 제한됐다라는 것을 연기금을 통해서 어차피 밀리면 연기금이 다 받을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은 맞고 그 기준이 얼마다? 1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뭐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N자 파동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 나갔는데 여기에서 약간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스권 만들다가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뭐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그렇죠. 신성델타테크가 사측 홈페이지에서도 분명 좋은 일 이거 있으니까는 기대하셔라 이렇게 공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그래도 신성델타테크에 있어서 투자 판단을 결정을 하려면은 신성델타테크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우리가 패라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진 않는다. 근데 이 패가 나쁜 거면은 이렇게 사측이 공지를 통해서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좋긴 좋아. 이거잖아요, 여러분.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뭐라고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게 지금 신성델타테크 사측의 심정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연기금이 하락 방어해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낙폭은 뭐 박스권으로 통해서 약간은 전개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강력한 가격이 따른 성립이 지금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게 바로 신성델타테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맥쿼리가 인정한 기업이고 목표가는 20만 원 넘어서서 30만 원, 40만 원. 그 신빙성을 어떻게 보면 맥쿼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라는 반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년을 넘게 보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1년 넘게 보유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맥쿼리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사측에서도 분명 강력한 한방, 결정적인 한방은 공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기대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정고점 돌파할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맥쿼리도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것이다 라고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코멘트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90%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조금 해보고 아니네? 포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우물을 파더라도요, 적어도 이 밑으로 7m에서 5m 정도는 파야 이 우물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예요. 자, 근데 맨날 2m 정도 파보고 아닌 것 같아서 포기. 그래, 남들보다 조금 더 했는데 3m 파보고 포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물을 발견해보고 싶다면은 적어도 한 10m는 판다는 생각으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를 해서 이 옆에다가 파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 이 우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 자, 그래서 나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조금 연습해보고 안 되니까는 자, 포기. 그러면은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해볼까? 안 되니까 또 포기.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해볼까? 포기. 그래서 결국에는 자, 가치 투자 한번 해볼까? 포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나는 기법이란 기법 다 알아. 그런데도 안 돼. 그래서 주식은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6천여 분께 이 시그널 기법을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저점을 잡는 이 산출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은 그때 제가 어플 설정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 산출식으로 직접 내가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다가 또 많은 분들이 포기. 누구는 이 중에서 10%에서 5% 정도는 이 기법을 끝까지 파서 결국에는 거실에서 아침에 노트북 놓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매수하시고, 날씨 풀리니까 이제 또 여행 가셔서도 또 매매하시고, 노후 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결국 포기 안 하시니까는 어느 정도 빛을 보는 이런 단계까지 진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알려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는 10%에서 5%만이 이런 영광을 차지를 했다. 즉 누구는 10번 해보고 포기해보고, 누구는 1000번 정도 해서 1000번 정도 해서 포기를 안 해서 결국 이렇게 실력자가 되어버린다. 즉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다시 심기일전으로 투심 좀 잡아보셔서 저는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건데, 낱말 듣고 먼저 주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주식 책을 사서 가치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박살나고, 그러다가 아 이거 가치 투자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자 차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차트도 조금 보니까는 자 그래도 박살이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함부로 덤벼선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깡통이 몇 번 된다? 2에서 3번 정도가 됩니다. 가치 투자도 주식이 가치대로 움직이질 않고, 그러면서 자 그럼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차트가 또 이거 깊이가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라서, 이런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산출식보다는 직접적인 이 어플 설정을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어플을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트레이딩뷰라는 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 자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돼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파셔야 될지 매수 매도 타점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노출이 됩니다. 언제 사셔야 되고 어디서 파셔야 될지 이대로 하시면 돼요. 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매수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다 잡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눈에 보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놈만 파도 돼요. 여기 이제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종목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HLB 한 놈만 팼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놈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해서 결국 급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크게 수익을 100% 200% 정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봉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1월 달에 보시면은 소통방에서 드린 말씀이 자 피로틱스를 제가 드렸습니다. 하락 마무리 시그널이 정확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미한 하락 추세 마무리 시그널 검출 무려 1,500분이 보셨어요. 1월 26일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제가 8,800원에 신호 드려서 지금 지속적으로 급등을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피롭틱스가 1월 26일 날에 자 이렇게 일봉 차트를 우리가 딱 보면은요. 피롭틱스 급등하기 전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매수하셔라. 화면에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할 때 이 기업이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법을 배우는 게 뭡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추가 상승이 나올 자리냐, 이걸 우리가 이제 차트 연구를 하면서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치 분석이든 뭐든 언제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이 지표가 언제 올라갈지는 안 알려주지만은 추세는 잡았다. 즉 추가 상승 이 자리에서 반전은 나올 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월 26일 날 이렇게 신호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시기에 나와 있으니까는 이대로만 하시면 된다. 다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지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디케이터를 터치를 하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느냐? 자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네, 시그널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자물쇠 잠겨져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물쇠가 걸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승인을 해드려야지 이 지표가 적용이 여러분들 화면에서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자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물을 더 깊게 팔 도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치지만 않으신다면 분명 지금의 계좌 훗날 추억으로 기억되시리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계적인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고형암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하나의 항암제로 췌장암을 비롯한 폐암이라든지 이제 간암, 대장암 등 여러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전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하나의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 3상 이후까지 평균 11년에서 18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결과가 있죠. 하지만 이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자 보장은 없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임상 2상이라든지 임상 3상에서 불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리스크까지 내재가 되어 있어서 결국 각국의 이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시간과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로슈, 머크, 암젠 등 글로벌 빅파마들도 자,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AI를 적용,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고요. 글로벌 저널인 네이처지에서도 자, 올해 실질적인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심화가 된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자,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 결국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AI를 통한 신약 개발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원자의 정밀도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똑같은 건축물을 건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모래알까지 분석을 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이를 토대로 자, AI를 통한 신약 개발은 기존 11년에서 18년에서 어떻게 단축을 시킨다. 6년에서 8년까지 단축을 시킨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이미 AI에 내재가 되어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오히려 지속적인 AI 신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빅파마인 사노피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아케미아의 저분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딥피직스의 사용 권리를 1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1,830억 원에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실질적으로 앱사이의 항체 치료제 전문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드러그 크리에이션을 활용한 연구 개발에 2억 4,700만 달러, 한화 3,228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엘의 경우, 글로벌 빅파마인 바이엘의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후보 물질 7종에 대해서 약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에 달하는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등 작년만 해도 이렇게 AI 신약 개발 관련 기술 거래가 수십 건이나 이루어졌는데요. 자,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일전에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자, 양자 컴퓨터의 특징. 자, 이게 중요한데 결론은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론상 몇 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존 컴퓨터, 현재 지금 슈퍼컴퓨터나 AI로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세기나 수천 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이 슈레딩거의 양자역학을 적용시킨 기술이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는 반증인데, 보통 신약 개발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이 잠재 물질, 이 후보 물질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잠재 물질의 숫자는 5천만에서 1만 이상의 지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존 최고 슈퍼컴퓨터가 이 분자를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이 걸리지만은 양자역학을 적용시킬 경우 잠재 물질 발굴 기간은 단 몇 초의 속도로 풀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AI와는 다르게 0과 1 중 어느 한쪽이 아닌 0과 1, 이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 중첩 현상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특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해당 기업은 그래서 FDA가 현재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 주관사로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재 북미의 클래식이라는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실이 자, 나스닥 홈페이지에 명백하게 지금 게재가 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클래식이라는 기업은 일전에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터 신약 개발 목적으로 조 단위에 지금 투자가 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올 4월부터 시작한 양자 컴퓨터 신약 개발은 합작사 출시 5개월 만에 무려 여기 보이시는 7개의 신약 플랫폼 그리고 항암제를 지금 개발을 해냈고, 이는 AI나 현존 방식에 있어서 100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FDA를 포함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제로 차트를 들어보시면은 자, 급등의 길목에 도달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증거가 자, 명확하게 지금 차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역대급 거래량이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달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달부터 나왔어요. 거래량, 거래 대금, 돈을 통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의 길목에 도달했다라는 게 명백하게 지금 입증이 되는 상황이고, 현재 이 주식 단돈 2,000원대인데 결국 얼마까지 갈까요?
그래서 내가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 대장주를 놓쳤다 또는 만족한 수익을 좀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좌 역전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양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떠한 지금 플랫폼과 항암제를 양자로 개발을 했는지, 그럼 이를 통해서 자, FDA에서는 이 양자 신약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놀라운 평가를 내렸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통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이 보석주 어떠한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